(20년) 넘게 논쟁을 벌여왔던 춘천시 물값 부담 문제가 타결됐습니다. 춘천시는 그동안 내지 않았던 물값을 사실상 면제받고 수자원공사는 2020년부터 물값을 받기로 했습니다. 장마철 도로 곳곳에 생긴 포트홀 때문에 차량이 파손됐지만 도로당국의 무책임에 제때 보상도 받을 수 없어 운전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 휴가로 국내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 3명 가운데 1명은 강원도 방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북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항만을 통한 물류교류도 남북교류 의제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년 넘게 논쟁을 벌여왔던 춘천시 물값 부담 문제가 타결됐습니다. 춘천시는 그동안 내지 않았던 물값을 사실상 면제받고 수자원공사는 2020년부터 물값을 받기로 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시와 한국수자원공사의 물값 논쟁은 민선 일기 시작해인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춘천시가 1995년부터 소양강대 말의 취수장에서 하루 7만 톤의 용수를 공급하자 수자원공사가 용수 사용료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춘천시는 댐이 건설되기 이전부터 소양강 물을 썼기 때문에 물값을 낼 수 없다는 기득 수리권을 주장하며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장마철마다 수돗물에 흙탕물이 나오자 춘천시는 취수원 이전을, 수자원공사는 물값 납부를 주장하며 2014년부터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최근 춘천시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수돗물 사용료 납부와 댐 주변 사업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안정적 맑은물 공급 사업 실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춘천시는 1995년부터 올해까지의 물값 250억 원 중 33억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소멸시효 적용으로 2015년까지 20년 동안의 물값은 면제받고 2016년부터 취수원이 이전 준공되는 2020년까지 5년간의 물값만 내는 겁니다. 대신 수자원공사는 춘천시에 댐 주변 지역 주민 사업비 70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 춘천시는 소양강댐 물을 직접 취수하게 되는 2020년부터는 해마다 8억 4천만 원의 물값을 내야 합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장마철 도로 곳곳에 생긴 포트홀 때문에 차량 운전하다 당황했던 경험 있으실 겁니다. 포트홀 사고로 차량이 파손됐지만 도로당국의 무책임에 제때 보상도 받을 수가 없어 운전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맛비가 내렸던 지난 26일 오후 9시 반쯤 도로를 달리던 차량의 내부가 크게 요동칩니다. 놀란 운전자가 차량을 세워 살펴보니 타이어 2개가 터졌고 차량 휠도 구부러졌습니다. 도로에 생긴 포트홀 때문에 난 사고였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대략 1m 길이의 포트홀이 있었습니다. 쾅 소리가 나가지고 조금 앞으로 가다가 혹시 이렇게 깨지는 듯한 쾅 소리가 나길래 옆에 세워가지고 이렇게 봤거든요. 84만 원의 차량 수리비가 나왔고 도로관리 책임이 있는 춘천시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춘천시는 직접 보상할 수 없고 검찰 국가배상심의회에 배상을 신청하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전체에 배상심의회 담당자는 1명뿐. 게다가 회의도 2달에 한 번꼴로 열려 결정이 나기까지 8개월에서 1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1년이 걸려도 해줄지 안 해줄지는 그까이 걔네들이 확인할 거니까 자기네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멀쩡히 가다가 우리 죽을 뻔했다. 먼저 보험 처리를 하고 보험회사가 춘천시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자차 보험이 들어있지 않으면 이마저도 불가능합니다. 여름철 폭우가 내리면 도로가 패이는 이런 포트홀 사고는 또 발생될 수 있습니다. 춘천시가 올해 도로 보수와 포장에 투입할 예산은 30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크고 작은 포트홀 사고를 막지 못했고 무책임한 태도에
사고 피해자들의 분통이 터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막을 내렸지만 이를 기념하기 위한 유산 사업을 통해 강원도와 개최지는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 이후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이어지지 않으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지난 겨울을 뜨겁게 달궜던 평창 올림픽 현장. 석 달이 지난 지금 개폐식장은 관중석 등 대부분의 시설이 철거됐고 본동 3층 건물과 성화대만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올림픽 플라자도 마찬가지. 사람들로 북적였던 메달 플라자와 홍보관 건물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개최지 주민들은 올림픽 흔적이 지워지는 것에 아쉬움과 허탈함을 느낍니다. 올림픽 끝난 후에 관광객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올림픽 유산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게 지역 주민들로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처럼 올림픽 시설물 철거는 벌써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함께 추진될 예정이었던 올림픽 유산 사업은 아직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입니다. 올림픽 플라자 부지에 300억 원을 들여 대회 이미지를 담은 광장과 기념 공원 등을 조성할 예정이었지만 국비 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하면서 답보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축제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했는데 사실상 물 건너갔고 지자체는 우선 설계 용역이라도 한다는 계획이지만 열악한 재정 탓에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대회가 끝난 이후에는 오히려 이제 다른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올림픽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올림픽 폐막과 동시에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뚝 끊기면서 지속적 발전은커녕 자칫 개최지가 폐허로 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장애인들의 도민체전이라 불리는 제11회 강원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영월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어울림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표적구를 향한 치열한 두뇌 싸움이 한창입니다. 경기장을 등진 보조자가 눈빛 교환만으로 홈통의 높이와 각도를 조절하면 입에 스틱을 문 선수가 공을 쳐 내보냅니다. 중증 뇌성마비 장애인이 유일하게 참가할 수 있는 종목 보치합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경기도 볼 수 없는 비장애인 보조자는 묵묵히 선수의 손발이 되어줍니다. 오랫동안 생활하다 보니까 눈빛만 봐도 뭘 원하는지 알아서 저희들이 다 보조하고 있습니다. 서브를 넣은 공이 네트를 넘어서자 순발력 있는 리시브가 이어집니다. 6명이 앉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좌식 배구. 강력한 스파이크 공격으로 상대편 진영에 공을 내리꽂습니다. 재활치료, 장애인들의 사회생활 활성화, 취미생활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 나오기가 힘들지 나와서 한번 접해보고 하다 보면 그 재미를 느끼고요. 영월에서 열린 제11회 강원도 장애인 생활체전이 18개 시군 1,8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고 있습니다. 생활체전이지만 장애인 선수에게는 1년에 한 번뿐인 경쟁의 장인 만큼 장애인 도민체전이라고도 불립니다. 영월에서 하나 되는 강원도민이란 주제 아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가 되는 화합의 한마당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남북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항만을 통한 물류교류도 남북교류 의제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강원경제인연합회는 최근 남북 간 교류 의제에 철도와 도로 연결은 가시화되고 있지만 항만 문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연합회는 동해항은 2021년 준공 예정인 3단계 공사를 통해 대규모 항만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으며 당장이라도 실제 물류 교류를 할 수 있는 항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규모와 비용, 시간 등 모든 문제에서 값싼 물류 운송을 할 수 있는 항만 관련 해양 사업도 남북 의제에 포함시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올해 여름 휴가로 국내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 3명 가운데 1명은 강원도 방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실시한 2018년 학예휴가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장 많은 응답자인 32%가 여름휴가 목적지로 강원도를 선택했습니다. 이어 경상남도 13%, 경상북도 10%, 전라남도 10%로 나타났습니다. 휴가 출발 시기는 다음 달 중순부터 8월 중순 사이에 85%가 집중됐고 다음 달 28일에 가장 많은 20%가 휴가를 떠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강원도형 마을 교육 공동체인 온마을 학교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중간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올해 도교육청은 춘천 금병초등학교 비단병풍 협동조합, 양구 원단초등학교, 반딧불이 공동체 등 20개 단체를 온마을 학교로 선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다음 달 12일까지 20개 마을 학교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강원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오늘 춘천 제1시장에서 열렸습니다. 강원연구원이 마련한 오늘 토론회에서는 도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형 유통업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의 현황과 지역적인 대응에 대해 문제점과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또 창의와 혁신을 통해 활성화에 성공한 국내외 전통시장의 사례를 통해 앞으로 도내 전통시장이 해결해야 할 문제점과 과제에 대해 토론을 벌였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한마음 대회가 오늘 강원지방경찰청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강원도 지부 등이 마련한 이번 대회에는 모범 운전자회와 녹색 어머니회 등 400여 명이 참석했고 무사고 운전자 351명과 교통안전질서 유공자 36명에 대해 시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고령자와 어린이, 보행자를 보호하고 사람 우선의 교통안전 문화를 함께 만들 것을 다짐했습니다. 지난 2006년 7월부터 12년간 양구군정을 이끌어온 전창범 양구군수가 군수 퇴임과 동시에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 위해 한국실업역도연맹 등 각 단체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